3인국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꽃을 봐도 님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면 님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그 가는 허리에 고운 얼굴에 긴 소매 맑은 소리 꾸몄지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거고요. 광채야 좋지만은 정성이야 닿겠는가? 닿으실까가 닿겠는가? 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열심히 꾸몄어요. 이렇게 꾸몄는 정성은 있지만 내가 이렇게 꾸민 이 정성이 님에게 닿을 수 있을까? 못 닿지. 그죠? 그 다음에 대비녀 꽂은 머리 님의 손에 향하였고 님에게 향하였고 얘들아 님의 손대 이 손대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손대가 손이 아니고 그냥 님에게 이런 뜻이죠. 자, 얘 머리에는 또 뭘 꼽았다? 겁나 장식한 거예요. 대비녀. 그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막 대비녀를 얘가 이렇게 꼽았는데요. 보통 기생들이나 이런 거 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약간 외모가 정숙한 4대 불가의 여인의 외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아세요? 벼슬 못해서 그래요. 벼슬 못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옷을 봐봐. 일단 대비녀를 꽂은 머리 님에게 향하고 있고 배치마를 맨 몸이 님의 뒤에서 좋아했네. 또 여기 배치마거든요. 비단 치마가 아니죠. 왜? 벼슬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배치마를 입은 몸도 이제 님의 앞뒤로 아무튼 막 내가 그냥 오로지 님을 위해서 다 꾸민 거예요. 어려서 이러한가 미쳐서 이러한가. 얘들아 어리다 무슨 뜻이야? 어리석다죠. 그러니까 어리석어 이러한가 미쳐서 이러한가. 그 다음에 마음이 절로나니 누가 금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님을 위해서 막 꾸미고 있는데요. 이 꾸미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꾸미는 건데 누가 나를 금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매셔서 이러하기가 각신님 같았던들 서름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까. 내가 님을 매셔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님을 매셔서 이러한 것이 각신님과 같았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신님은 누구예요 또? 누구야? 저 3인국 소미국 화자 아니야. 어? 얘들아 요 각신님 여기 이거 세모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님을 모시고 나서 이렇게만 했다면 내가 너처럼 님을 모신 적만 있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서러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까.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내 서러움의 크기가 너보다 깊다는 걸 여태까지 비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나 봐봐. 나 얼마나 불쌍한가 봐봐. 너는 서러운 것도 아니야. 내가 벼슬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만은 있고 내가 옷을 만들어도 할 게 없고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데 내가 님을 만날 길도 없고 봐봐 나 더 서럽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요 계속 자신의 처지가 더 서럽다라는 것을 한탄을 쭉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봤을 때 못다. 님에게 갈 수가 없어. 이생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생망 했으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그렇지. 다음 생을 기약해야죠.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차생이 이렇거든 후생을 어이할고 차생 지금생이죠. 지금생이 이러한데 후생을 어이할고 차라리 사라져 구름이 되어서. 자 내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처지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차생은 이번 생은 지금 망했으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생 후생 다음 생에 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대요? 구름이 되어서 상광오색이 님 계신데 덮였고죠. 그러니까요 그 상서로운 빗줄기로 5가지 빛깔로 님 계신 데를 덮고 싶대요. 그도마소 하면 이번엔 뭐가 또 되고 싶대요? 바람이 되어서 하일 청음에 님 계신데 불어보죠. 하일 여름에 청음 시원한 그늘에서 님 계신데 불고 싶구나. 그도마소 하면 일륜 명월이 되어 있어. 이번엔 달이 되는 거죠. 명월. 동그란 둥근 달이 되어서 륜이 동그란 거니까요. 한 둥근 달이 되어 영영 반야에 뭐야. 네 미안합니다. 네,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채고죠. 자 얘는 그냥 뚜렷하게 깊은 밤에 뚜렷하게 비추고 싶구나. 그래서 깊은 밤에 이제 님을 비추는 달이 되고 싶고 하고요. 그도마소 하면 명산 대천에 되어 있어.
자, 명산 유명한 산에 아니면 대천 큰 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산이나 천이 되어서 산이나 물이 되어서 그다음에 용비 복무하여 용비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며 님의 집에 둘러있고 싶구나. 그도마 소하면 천심노목 천심노목은 큰 목나무 나무가 되어서 대하 큰 집을 바치고 큰 집을 괴어놓고 님의 몸을 받들고죠. 그래서 큰 집에 이제 너를 바치고 싶다. 그도마소 하면 정지초가 되어 있어. 정지초라는 것은요 바른 땅의 풀 되겠네요. 바람직한 땅의 풀. 그러니까 상서로운 풀이 되어 기린 봉황으로 님의 성세 상서로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린과 봉황이 먹는 그런 정지초가 되어가지고 너를 상서롭게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도마소 하면 금, 옥, 명주 금, 옥, 명주가 기술 이런 보물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이 되어서 청묘한 호령, 수호령이 되어 님의 보배가 되고 싶구나. 그 다음에 그도마소 하면 오현금이 되어 있어. 오현금은 뭐냐면 5줄짜리 검은고예요. 근데 얘들아 검은고가 원래 8줄 아닌가요? 가야금이 10줄, 검은고가 8줄인가? 7줄인가? 검은고 몇 줄이냐? 8줄 맞죠? 근데 오현금은 그러니까 더 좀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얘가 오현금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님의 슬상, 무릎 위에 놓이고 싶어서. 슬이 무릎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무릎 위에 있는 이 뭐니 우쿨렐레가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현금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도마소 하면 얘들아 남훈전 이런 거는 남훈전 이런 거는요. 그 중국 고사 속에 등장하는 그냥 전각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님의 무릎 위에 놓여 있고 싶고요. 그도마소 하면 이 화류마가 돼요. 화류마는 적색 마인데요. 이번엔 말이 되고 싶어요. 음흉하네요. 자, 말이 되고요. 오간 금천, 옥 안장을 깔고요. 금천을 깔아서요. 님을 태워 달리고 싶대요. 내 위에 타라는 거죠. 그도마소 하면 살, 이거는 새, 짐승, 이거는 짐승, 날 짐승이죠. 새와 짐승, 날 짐승. 나는 짐승이 되어서 그 다음에 태박지는 뭐냐면 태박지 상림원도 역시 중국의 진시황제와 관련된 고사 속에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놀며 즐기고 싶구나. 그도마소 하면 이번에 마지막에 티끌이나 되어서 처음에는 막 좀 멋있는 자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 티끌 먼지까지 갔어. 그래서 다 안 되면 그냥 먼지라도 되어서요. 어떻게 하고 싶대? 너 다니는 길 위에 나부 끼면서 다니고 싶대요. 야, 정말 하찮지 얘들아. 막 되게 처음엔 멋있게 시작했지. 내가 구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막 벌레 뭐니 짐승까지 왔다가 이제 티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요. 내가 이번 생에서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들을 열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적 화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화신이 되는 거죠. 화신. 내가 몸이 변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 분신, 화신. 우리 이런 거를 전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존재를 바꾸는 걸 전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저 천상계로 갈 방법이 없으니 이 다른 물건으로 아니면 사물로 다른 존재로 변해서 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통한 소망의 강조. 우리 본사 부분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은 신세한탄, 서러움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거를 통한 소망의 강조 부분.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으니 다음 생에 이런 걸로 태어나고 싶구나.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화자 1이 혼자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얘가 F라면 이제 T 유형의 화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얘가 이제 F형이에요. MBTI F예요. 계속 지금 자기 감정적인 부분을 하소연했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해결사 화자 2가 등장합니다. 얘가 이제 화자 2예요. 두 번째 화자.
그래서 얘가 주된 화자고요. 얘는 송민국의 감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얘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이각시님 그래도 그러한가. 자 아이고 각시님아. 자 이번에 등장하는 각시는 뭔 각시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 중에? 그렇지 이 각시님은요 별삼이국 국의 감령 화자일 요년이죠 요년. 야 이년아 그렇게도 그립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게도 그립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팔자를 어휘하며 천륜은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 뭐다? 팔자고 천륜이다. 이건 거스를 수 없다. 한마디로 무슨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더하거니 덜하거니 분별하여 무엇하며 이건 무슨 소리야? 너가 더 서럽냐 내가 더 서럽냐 더하냐 덜하냐를 구별해서 뭐하냐. 한마디로 서러움의 크기를 비교해서 무엇하냐 소용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 님한테 쫓겨난 처지들 중에 네가 더 서럽네 내가 더 서럽네 이게 뭔 소용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더한지 덜한지를 비교해서 뭐하고 또 구름이든 바람이든 되어 뭐 하겠느냐. 어차피 죽은 다음인데 그지 않아요? 구름인들 바람인들 되어 그것도 무엇 하겠느냐. 한마디로 비교는 필요 없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네가 뭘로 변해도 다 소용이 없어. 각시님 잔 가득 부으시고 한시름 잊으소서. 그럼 뭐 하래? 그냥 마셔 하는 거죠 여러분. 술을 버니하고 있자. 그냥 먹고 잊어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잔을 가득 부으시고라는 것은 여기에 술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잔 가득 뭐 물 마시겠니? 술 마시겠지. 그래서 결국 이 화자 이는요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 너가 그 서러움의 크기를 비교해서 무엇 하겠느냐. 너가 다시 태어난들 죽고 돼지면 끝인데 그거에 뭐 하겠느냐. 그저 술 먹고 잊어라 라는 굉장한 티가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력 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갈등 해소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권유 이걸로 잊어라. 그러니까 이제 화자 2가 선택한 방법은 갈등 해소 방법으로 이제 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까 쟤는 뭘 선택했는데? 전신을 택했잖아. 이걸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했잖아. 이거 말고 이거 해라.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냐면요. 3인국에선 죽으면 뭐 된다 그랬죠? 범납이 된다 했죠. 송민국에선 뭐가 된다 그랬죠? 을려는 처음에 낙월된다 했죠. 근데 감녀가 그러지 말고 구준비가 되라 했었잖아요. 걔네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송민국에서는요, 뭐 적극적인 사랑이든 그 뭐 소극적인 사랑이든 그저 변함없는 사랑의 크기를 다 강조했잖아요. 그게 낙월이든 아니면 구준비든. 근데 얘는 아니지. 그냥 잊으라는 거지. 이건 잊으라는 거잖아. 어떻게 사랑을 뭐 계속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술 먹고 마시고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일단 공통점. 얘도 무슨 체야? 옆편에 2명 나왔잖아. 대화체죠. 여기에 송민국의 화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 화자 1의 말 속에서 쟤를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첫 번째 화자와 두 번째 화자, 여기서는 얘가 이제 통칭 감녀 을려라고 하는데 감녀가 주된 화자죠 이번에. 그래서 이 감녀가 자기 하소연 얘기하고요. 나 너무 서러워. 쟤하고는 비교도 안 돼. 더 서러워. 왜 서러워? 벼슬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임금을 모신 적이 없으니까. 나도 사랑과 정성은 있지만 내가 이걸 보내봤자 봐줄 사람도 없고 님이 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이걸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 화자 을려죠. 이번에 을려가 야 너 모든 건 다 운명이고 팔자 탓인데 이런 거 해서 뭐하냐. 그냥 술 먹고 있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별 3인국이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 아마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아까 문제 풀었을 테니까 답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번 31쪽이에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이거 지금 3인국 송민국이거든요 여러분. 가 나가 사 속이에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얘들아, 가에서 매화나 님의 옷 이런 거 다 사랑과 정성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도 달 되고 구준비 되고 이런 것도 다 사랑과 정성이네. 아, 맞네. 1번이네. 그럼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얘들아 현재 과거 대비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 광한전에 있을 때는 님과 사랑했던, 천상계에서는 사랑했던 시간이고 현재는 이별해서 외롭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해결책이 어디 있어? 선생님 그 구준비가 되세요 이런 거 해결책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냥 조언이지 그걸로 해결을 할 순 없지 얘들아. 해결. 게다가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해결도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너네가 그래 해결이라고 하면 얘가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얘가 뭐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는 해결이라고 해야 되겠지. 굳이 따지자면. 과거와 현재를 통한 대비가 아니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왜 우리 뭐 하여 뭐 하고 있다 하면 여기에 있는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요 내용이 맞고 요 내용이 맞아도 여기에 있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면 틀린 거야.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얘하고 얘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비트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감각적 표현이 없어요. 자연물의 감정이 먹고 상승 하강 두 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 적각 모티프. 기억은 화자가 천상계에서 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모습 어때요? 괜찮지? 니은은 적강하여 그리워하는 모습 맞죠? 인간계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화자가 과거에는 천상계에 존재하다 현재는 지상계로. 괜찮죠? 그 다음에 님이 없는 결핍의 공간,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 왜냐면 곱기할 필요 없으니까. 지상계로 화자를 쫓아낸 대상에 대한 원망. 아이고 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자, 이번에 이 별삼이국이 조금 나왔죠. A와 달리 보기는 님과 이별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있다.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 내용 중에는 이별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둘 다 없어요, 여러분. 본문엔 둘 다 일단 없고요.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얘는 만약에 송미곡이 나왔어. 그러면 아양과 교태. 근데 얘들아 사미인곡은 또 이별의 원인이 없어요. 송미곡은 아양 교태가 있지만. 그리고 얘는요 이별의 원인 죄 모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 틀렸어. 그 다음에 보기는 다음 생에서 님과의 만남을 확신 안 되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는 없죠. 여기 방해하는 소재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님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수용한다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본문에 운명론적 그 수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고요. 5번 화자의 분신을 통해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분신이 뭐예요? 달과 나골과 구준비죠. 보기에서는 뭐예요? 구름과 바람이죠. 여기 정답이 딱 떨어져야 돼.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고전시가 4강에 사랑과 이별 이게 나와 있어요. 이제 얘는 이별의 정황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전시가의 주제가 빠는데 그 강호 한정가류가 지금 몇 년째 나오다가 그 기행 가사가 한번 나왔다고 했죠. 그럼 다시 이별의 정한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고전시가의 주제 풍자와 해악까지 4개잖아. 거기서 돌려쓰기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 비판적인 작품.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간민가 배웠었지, 얘들아. 그게 이제 현실 비판하는 거잖아. 이제 거기 그런 종류가 나오던지 아니면 다시 이별의 정한 종류가 나오던지. 근데 여러분 이별의 정한이 나오면은요 뭐가 중요하냐? 항상 시적 화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하는 소극적인 태도냐 아니면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그 다음에 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의 뭐 소망을 강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태도. 그 다음에 뭐 슬픔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든지 아니면 재회를 확신한다. 아니면 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정확한 그런 시적 화자의 태도들이 중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별의 정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가에 해당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고대가요 중에서 최초의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개인적인 서정시가 집단적 서사시가는 구지가부터 시작이고요. 개인적인 서정시가는 공무도화가와 황조가 붙어죠, 여러분.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래서 특히 공무도화가에서는 어떤 태도가 드러나요? 님 앞으로 건너지 마세요. 기어이 건너시네. 빠져 돌아가시니 일지할 것인가? 어떤 태도예요? 전통적인 여인상, 체념, 자기 희생,
순종 이런 여인의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건너기 싫었어. 근데 님이 내 만류를 뿌리치고 님이 건너갔죠. 근데 그 옆에 내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악기 연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편 따라 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 거잖아. 결국 죽었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이고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잖아요. 난 분명 가기 싫다 했는데 님이 먼저 빠져 죽었어.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체념적인 전통적인 여인상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황조가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연과의 대비. 꾀꼬리는 다정한데 나는 외롭잖아. 그럼 이때 객관적 상관물인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와 같다 반대된다. 반대된다. 나중에 혹시 객관적 상관물만 따로 보기로 제시가 돼서 이 문학 이론,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의 포인트가 3개예요. 나중에 분명히 나올 거야. 수특에도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가 객관적 상관물이잖아요. 근데 정서가 일치해서 슬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뚜라미도 막 슬프게 울고 있어. 근데 나도 슬퍼. 더 슬프죠. 실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돼서 이 꾀꼬리잖아. 나는 슬픈데 외로운데 쟤는 다정해서 내가 더 외로움이 강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그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 그 예를 들면 감자 삶는 냄새를 맡았어. 근데 그 감자 삶는 냄새를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감자와 그 감자를 그나마 나는 감자가 되게 질려갖고 잘 안 먹었는데 그나마도 우리 11 식구들에게 양보해주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됐거든요. 감자 삶는 냄새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감자 삶는 냄새 때문에 정서가 심화되기는 했는데 매개체가 됐지. 그러니까 매개체로서 내 정서를 심화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체가 되는 경우까지 3개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찾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매개체가 되는 객관적 상황물이겠지. 얘로 인해서 뭐가 떠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내 감정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도 경우가 3개더라.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황조가는 특히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그 다음 자 고대가요를 지나면 우리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도 있었죠. 정읍사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물론 행상인의 아내이긴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달과 증대의 명한 대비. 달은 밝은 곳, 증대는 어두운 곳이잖아요. 달 하 높이 곰 돋으시라 머리 곰 비추오시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증대를 드디어 오시라. 빨리 놓고 쉬세요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명암 대비를 통해서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그 남편의 안녕을 걱정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고대가요가 지나고 나면 향가인데 향가는 이별의 정황과는 좀 거리가 있죠. 왜냐 불교적이고 추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고려 시대의 고려가요들이 등장하는 거죠. 고려가요의 종류 막 이별의 정황 관련된 거 너무 많잖아요. 일단 가시리의 시적화자 어때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님을 원망하고 슬퍼하다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 두려워. 보내니 가신데 다시 오세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체념하고 재회를 소망하는 거죠. 재회를 확신은 못해. 그냥 소망을 해. 걔는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에 재회를 소망도 하고 그죠? 특히 가시리는요. 우리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고려가요는 또 전승면에서 중요한 특징들도 아주 눈여겨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시리 말고 서경별곡하고 정석가도 항상 같이 세트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고려가요가 민중요에서 궁중요로 편입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너네 서경별곡하고 그 다음에 정석가 요거 2개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서경별곡의 노래는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서경별곡이죠. 서경별곡의 1년의 시적화자의 태도 어때요?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별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이별을 거부하고 현실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얘가 울면서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모든 기반이 있는 이 서경을 사랑하지만 너와 이별하는 것보단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울지만 내가 아까 뭘 사랑하냐면 내 고향을 사랑하니까 서경을 사랑하니까 울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극적으로 현실을 거부하고 막 쫓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 구슬노래의 포인트는 뭐예요?
구슬이라는 거는 우리 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근데 님과 나의 관계, 우리가 몸이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천년만년 지나도 우리의 끈, 인연, 사랑,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노래였죠. 그럼 변함없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대동강 노래의 포인트는 뭐예요? 네 마누라 관리나 잘해라. 왜 우리 님을 가는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바람피게 만들었냐. 이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또 질투하는 여인상 뭐 이런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죄가 없는 사공을 원망하고 사공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이 1, 2, 3년의 화자의 목소리는 전부 이질적이죠. 얘는 구비문학적 성격이 강하니 궁중요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니 구비문학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그리고 여인네의 모습도 좀 더 자유분방한 어떤 서민층 여인의 목소리가 나죠. 근데 정석가에서는요, 일단 시작부터가 그 정석, 이게 징돌이라고 했잖아요. 징하돌아 당금의 개창이다. 임금님께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선왕성대의 논이 와지이다. 일단 연희의 시작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왜 정석가 내용 기억하죠? 사각사각하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었어. 거기서 우미 돋아 싹이 나면 그때 이별하겠다. 정이 깊으신 님과 이별하겠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별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그 정석가에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반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단 연희로서의 시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니까 조금 더 격식 있게 느껴지지. 그치? 그리고 얘는 귀족층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과 이별인데 이 서경별곡에서는 서민 여인의 목소리, 서민층 여인의 목소리, 그 다음에 정석가에서는 귀족층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는 서민요로서의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지고 하나는 궁중요로서의 특징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려가요 동동,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이 너무 중요하죠. 걔는 각 연에서 원령체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각 연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그 정서가 다르거든요. 어쩔 때는 님을 축복하고, 어쩔 때는 님을 찬양하고, 어쩔 때는 님을 원망하고, 어쩔 때는 너무나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화자의 목소리가 이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별과 관련해서 요 태도를 중요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여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수특에 이 사랑과 이별 관련된, 이별의 정황 관련된 그 수특 본문이 있어서 이거를 풀어보라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어디 갔냐? 몸에 프린트가 사라졌네요. 몇 개밖에 안 남았네. 다 어디 갔니?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에 그 32페이지, 33페이지 거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복사해서 금방 내려올 테니까 나머지도 일단 풀고 계세요.